안녕하세요. 올랜도 키미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만 0.36% 상승했고, 나스닥이 0.07, S&P 0.02, 그 다음 러셀이 0.05라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뭐 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반도체 중심으로 약간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63%까지 올라가고, 퀄컴이 좀 6% 정도 빠졌다.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인텔,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 거의 다가 조금씩은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반도체 장비 역시도 조금은 하락되는 가운데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샌디스크, 델 이런 것도 웨스턴 디지털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일단 주춤 그림에서 보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상승의 여력이 많이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라든지 아마존, 테슬라가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장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일단 뭐 하락세가 많이는 없죠. 그래서 기술주가 안 달리니까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좀 인더스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다우 중심으로 조금은 매기가 돌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장이 이쪽에서 좀 내려가면은 이쪽에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죽은 시장이 아니고 약간씩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조정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5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나머지는 좀 하락했는데 특별히 에너지가 좀 많이 하락했죠. 자, 에너지 하락하는 건 좋은 것이고, 그다음 테크놀로지도 0.41%만 하락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많이 갔던 것은 특별히 일단 컨슈머 시클리컬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갔고, 자유소비재,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펜스 경기 방어주도 좀 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는 거지, 저 완전히 시장이 빨간 걸로 물드는 것은 아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조정이 있는데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3.56% 하락한 92.86으로서 많이 내려왔죠. 좋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 US 오일 크루드 오일 역시도 4.49% 하락한 89.34를 기록하고 있다. 그 90불 밑으로 왔던 것이 처음이죠. 상당히 조금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10년물 금리 역시도 0.31% 하락한 4.47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재패니스엔의 10년물 금리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한 1.21% 하락한 2.69까지 내려왔다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금리가 하향 추세가 되고 있다 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서 좀 쉬고 있지만은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일단 오늘 장에서 왔다 갔다 한 건 없죠. 약간 일단 좀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라가서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자, 만약에 내려온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팔고 다시금 잡는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사고 팔고 해봤자 돈도 안 되고, 우리가 밑에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갑자기 또 튀어오르면 또 팔았던 그 자리보다는 훨씬 더 위에 가서 잡으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0.03%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이 강할 때는 장중에 그냥 다 조정받아 버리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런 갭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깨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안 가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갖다 지켜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게 깨는 것들이 없다는 거겠죠. 밑으로 올 때마다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얇다는 겁니다. 장이 강할 때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정이 짧고, 그 다음에 장이 약할 때 있죠. 그럴 때가 조정이 깊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매도 한다 하지만은, 자, 그렇지 않을 때는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삭스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베리 이평선하고 지금 이제 괴리가 많이 벌어졌고, 여기 또 스토캐스트 이런 것도 올라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자재죠. 물론 3배짜리 하신 분들 안에서는 뭐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1배짜리를 가져가는 분들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계속 상승되고 있죠. 928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장도 3.63%나 하락 상승이 되고 있고, 자, D램 역시도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무너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털고 나와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많이 먹으신 분들 한해서는 난 어느 정도 현금 포지션이 없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10에서 10, 15%, 한 15에서 15%, 자, 그런 식으로 익절하셔서 내려올 때 다시 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물량을 다 전체를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매도했다가 다시금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부 익절은 되겠지만은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벨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역시도 2.41년 예측했는데 2.41년에서 비트했죠. 그래서 YY 기준으로 28%가 증가했고, 어드저스 된 EPS도 0.79달러 예측했는데 0.8달러로서 상당히 일단 비트를 했죠. 약간 비트를 했죠. 그 다음 총 마진 역시도 52.1%,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633.8밀리언에서 기록적인 하이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AI 부킹을 본다면 AI 예약 서비스죠. 이런 것들은 뛰어난 성능을 갖다가 자랑하고 있는 AI 기반의 예약 시스템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 한번 보겠습니다. 2.6빌리언 예측했는데 2.7빌리언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고, 여기도 비트를 하고, 그 다음에 YY 기준 35%까지 증가된다. 그 다음 어드저스된 EPS도 0.9달러 예측했는데 0.88에서 0.98. 그 다음 그로스 마진 역시도 52.1에서 53.1로서 좋은 가운데 있고, 총 마진은 58.2에서 59.25. 그 다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이런 것들이 960밀리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US 파이낸셜 컨디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무지표가 아무래도 미국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11년도 자, 그때보다는 아직까지 상승 중에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경제지표가 그렇게 우수한 편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US의 파이낸셜 컨디션 있죠. 그러니까 재무 컨디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많이 내려오는 상태에 있죠. 2017년도까지 내려왔던 그 정도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크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3분기에서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 2분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성장도 그렇게 일단 큰 폭에 늘어나는 편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미드텀에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S&P 100 지수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있었을 때, 중간 선거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의 S&P 100 지수가 나타나냐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76%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6, 7, 8 요 정도 주가가 좀 하락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1928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다. 저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켓워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다른 것보다 메모리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콜옵션 변량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너무 콜옵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옵션에 지금 7일 내재 변동성 요소가 110%까지 급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재 변동성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콜옵션 가격이 매우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월 29일 만기인 마이크론의 1000달러 콜옵션이 현재 9.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콜옵션 만기일까지 보유하려면은 19.5달러까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에 약간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콜옵션, 풀옵션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지금 내재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콜옵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위로 일단 방향을 너무 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약간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4.182%였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00억 정도의 지금 이제 발행 규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응찰률은 2.34배 1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번에 2.33이었으니까 응찰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좀 많이 일단은 지금 이제 응찰이 좀 되고 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ADP의 민간 고용은 좀 줄었죠. 40.8이었는데 이번에 35.75로서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줄었다는 말은 좀 금리 또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되고 있으니까, 자, 아직까지는 좀 케빈 호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우존스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반도체 강세 둔화가 좀 됨으로 인해서 좀 하락되면서 나스닥 역시도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유가 하락 자체가 다우지수를 갖다가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란의 국영 언론이 이란이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상업 통행량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 후에 유가가 한 4% 하락하면서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이란 국영 언론의 보도를 완전한 날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하고 더불어서 마이크론이 시총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트루이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오랫동안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 왔는데 모든 강세장에는 지배적인 테마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술과 AI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해당 분야의 실적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실적 전망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가열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자, 그렇지만 12개월을 내다보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연말 전망치를 갖다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더 많은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S&P 500의 목표치를 7,6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지금 이제 참여한 전략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EPS를 갖다 2010년도에 EPS를 전망치를 3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이 24% 증가한 것과 같은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자체가 상승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이익의 성장이 힘입은 것이다. 기업의 이익 때문에 성장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EPS는 S&P 500의 지수 상승폭을 앞질러서 PR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익이 더욱 많이 향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2년간의 단기적인 기업 이익의 성장은 S&P 500 지수 상승률의 40%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온 것이 단지 포모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올라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EPS의 증가분 절반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AMD와 AI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즉 말해서 금리 상승보다는 더욱더 많은 이익의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속도 또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팩세스에 따르면은 S&P 500의 기업의 84%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평균인 78%를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이익이 많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배수는 현상 유지할 것, 단 21배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업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배수는 그대로 있어도 아무래도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배수를 현상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의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고 투자자의 회의적인 시각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이란 밸류에이션의 하락 효과에서 상쇄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EPS 전망치를 갖다 38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385달러에다가 지금 이제 21배수 정도 주게 되면은 현재 모습에서 한 8,000달러, 8,000 지수가 나오죠. 지수 8,000이. 자, 그런 식으로 골드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 전망치가 가장 밝게 상향 조정된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은 AI하고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그 다음 전력 인프라 투자에 관련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8,000선까지도 상승세를 넘어설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지 펀드들 역시도 마이크론이 시총을 갖다 1조 달러 돌파하기 전에 상당히 이 주식을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다른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해서 2분기 초에 기준 총 4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주식 포지션을 운영하고 있는 1059개의 펀더멘탈 중심의 헤지펀드 보유 종목을 분석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각 펀드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50개 종목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10 안에 보유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엔비디아, 구글, 마소, 메타, TSM, 애플,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가져가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종목들이 비자 있고, 그다음 AMD 있죠. 그다음 에코스타라든지 마스터카드, 그다음 우버가 있고, 그다음 벌티볼딩스, 샌디스크, 그다음 레볼루션 이런 것들, 그다음 ASML, 그다음에 캐피탈원, 그다음 프라임 머티리얼스. 거기다가 보면은 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체킹하시면서 다 같이 갖고 가는 종목들이니까 장기 투자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여름 조정에 대비하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략가들이 미국 증시가 끊임없는 상승세 이후에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 조정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목표치인 7,430을 돌파했기 때문에 과열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분을 추격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약화되고 있고 여러 지표가 보다 방어적인 자세를 지지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는 6월까지는 추세 주종의 장기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여름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고를 보게 되면 최근에 중동 분쟁 기간 동안에 기록했던 저점에서 미증시가 급반등한 후에 나온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일어난다. 자, 그럼에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에 약화된 것들, 모멘텀 신호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상승세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월까지는 추세 추종의 롱 포지션을 유지하되 6월과 9월 사이는 조정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된다. 자, 그 다음에 대선의 주기에 2년차에 맞춰서는 4분기에는 반등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렇게 봤으니까. 자, 2분기 때 2년차, 집권 2년차 있죠. 자, 그때 되면 연말에 가는 주가가 반등합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자, 아무래도 지금 선거 기간 동안 6, 7, 8, 한 7, 8, 9 동안은 선거 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좀 불확실하니까 이미 일단 약간 물량을 정리하자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 트럼프가 워낙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시장 자체를 갖다 그렇게 붕괴되게끔 놔놓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집어넣어서 시장을 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주가의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거겠죠. 깊으면 자기가 아무래도 선거에서 지니까 주가가 약간씩 반등할 때마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베센트가 일단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물량을 털고 다시금 잡는다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들고 가서 연말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인공지능 거대 기업들의 죽음의 대결에서 누가 살아남든 한국 반도체 주식은 승자가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해 들어서 250% 급등했는데 AI 관련돼서 주가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밖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KB증권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여전히 펀더멘탈과 가치평가가 매우 견고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런 거죠. PE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E가 있죠. 정말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일단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PE가 더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봐서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PE를 갖다가 비교해 볼 것 같아 하더라도 12배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SK하고 삼성은 아직까지도 6에서 7배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이유는 기업의 가치평가의 기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놀라운 상승세는 아직도 절반을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AI 붐을 9이닝 경기 중에서 3이닝에 불과하다. 이제 3분의 1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명이 진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HBM, DRAM, NAND 이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라든지 서버에 사용되는 반면에 DRAM과 NAND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메모리 저장 칩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이 사이클의 지속 기간과 규모를 여전히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관련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 아직까지는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대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갖다 가속함에 따라서 칩 수요가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 지출이 7,2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결국은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서 누적되고 있는 시장 집중 위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코스피 지수의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투자 둔화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에서 더욱더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우 지금 양극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 소수의 AI 관련 주식이 기존의 시장 성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의 호황을 끝내는 그런 주요 위험 요소가 곧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악순환을 진정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잉 생산 능력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능력이 확보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건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상승세의 절반쯤 지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메모리 관련 주식은 지난 1년 동안에 4,000%가 상승했는데 바클레이즈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샌디스크가 아무래도 주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200달러에서 2,300달러로서 올려서 종가 대비해서 한 45%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엑셀레이트 다음으로서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분야 가장 매력적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7년도까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계속 지속이 된다. 수요가 많이 딸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격의 상승 여력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데이터 저장 장치의 제조업체인 샌디스크가 메모리 하드웨어 공급이 계속해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 따르게 되면 샌디스크는 메모리 수요 급증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고 명확한 잔여 이행 여부에 선지급금이 포함된 재정 보증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돈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계약 유형은 오늘날 생태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유형이다. 고객의 공급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샌디스크에 보장된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높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 자체가 메모리 업체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업 환경을 훨씬 더 안전하고 하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미 돈을 받고 시작하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6명이 스트롱 바이고 13명이 바이,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1,366달러인데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이 2,300달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투자자들은 마치 1987년처럼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상의 주당 순위 기준으로서 거래되고 있고 특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멀티플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되고 있다. 멀티플도 상당히 저렴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 동안 하더라도 77% 이상이 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주가 상승세는 인공지능 메모리에 대한 이례적인 수요 그 다음에 10배 미만의 P 레이쇼에 기인한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2010년도 말과 2018년도에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보면은 올라는 갈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의 메모리 시장은 불과 몇 년 전과도 매우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계약, 그 다음 시장 참여 업체의 수의 제한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의 탈상품화가 되고 있는데 자, 메모리 제품이 대부분 이전에는 상품화가 되었지만은 일부의 고대역 폭의 메모리 제품은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에 맞춰서 엔비디아와 공동 설계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서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송장 발행 방식으로 구매하는 대신에 장기 계약 방식으로서 메모리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게 상당히 다른 점이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물론 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공급 조정이 낙관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좀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인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회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AI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게 있지만 어쨌든 순환주기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7년도 말에서 2028년도 사이는 엄청난 규모의 생산 설비가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칩 가격이 마이크론 주가의 하락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자,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마벨 주가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벨이 광연결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 그다음 맞춤형의 칩 생산량의 증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마벨 테크놀리 주가 자체가 올해 광연결이란지 맞춤형 칩에 대한 기대감이 힘입어서 급등되고 있는데 일부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승세가 수요일에 발표될 지금 1분기 실적 호조로도 지금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애플리케이션의 전용 직접 회로라든지 광연결 시장 내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의 격정지와 같은 투자 논리의 주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CEO 입장에서 본다면 마벨이 맞춤형의 칩 설계 수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결실을 맺고 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벨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마벨의 XPU라든지 XPU 어태치, 그다음 네트워킹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최근 분기에서 개선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사의 맞춤형 칩을 XPU라고 부르고 있고 이를 지원한 칩을 어태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칩과 그래픽 처리 장치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서 광 디지털 신호 처리기 DSP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특수한 칩은 전기 데이터를 갖다가 광신호로 변환해서 그 대역폭이라든지 저지연의 데이터 전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광연결 부분의 매출의 성장 기회가 시장에서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날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벨 같은 경우에는 광 트랜시브의 수년간에 지속된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 기업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 구리 기반의 배선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서 광 인터커넥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벨이 800기가라든지 1.6T의 DSP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메모리 칩의 부족 현상이 마벨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앙처리 장치, 메모리 구성 요소 간의 고속 저지연의 통신을 위한 상호 연결 기술인 CXL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광 인터커넥트에 대한 상승세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모두 다가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 쪽에서 상당히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벨인데 그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벨에 대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20억 달러의 투자, 그다음 AI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이 마벨의 광 연결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마벨이 아마존닷컴의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차세대 트리니움 3 칩이라든지 기타 XPU에 관련된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프로그램이 기술 대기업의 차세대 마이아 3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7년도 주목량도 개선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9%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하고 주당 순이익 자체도 62센트에서 80센트로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데이터 사업 부분은 4월 분기 매출이 26% 증가한 18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월 분기 매출은 26억 달러, 조등 순이익은 90센트로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다 비트를 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지금 여행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델타, 유나이티드, MGM 이런 것들이 여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수요일에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낙관론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에 주요 여행 관련 주식들의 유가가 3% 하락하게 힘입어서 크게 상승되고 있는데 MGM이 8.7, 유나이트 항공이 7% 정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초안 관련 보도를 갖다 부인한 후에 S&P 500 지수가 0.1% 정도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이란과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4월에 항공권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점을 지적해 볼 때 시장의 낙관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경계심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경계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은 이란과 아적대 행위가 휴전으로 끝났다는 낙관론을 2달 동안 품어왔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함선이 여전히 페르시아 안에 발이 묶인 채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임박한 합의에 대한 헛된 기대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금 전투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행업계 경영진들은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높은 유가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하고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프리스에서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이번 주에 전 세계 전기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 정도 감소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월에 항공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맞는 말인데 시장은 먼저 가고 있죠. 먼저 가니까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항공주가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는 반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넣어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죠. 여기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사우스 웨스트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시장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항공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항공주들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